발표할 PD 한나경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은 제품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와, 메라테크의 대단한 이 제품들을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 MBA 과정에서나 홈미팅에서나 여러분의 스폰서와 같이 1대1 학습들을 꾸준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고 스폰서님들께서 자, 여러분 지금 제품 경험하신 거 그리고 배우신 거를 토대로 명단을 작성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셨어요.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1대1 명단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서 한번 그분들을 만나러 다니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이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셔가지고 적시적소에 몇 가지의 마이스토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1대1 미팅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셀프 결과 점검을 하신 다음에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훨씬 더 배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실행을 한다라는 것을 액션 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목에 있어서 액션 노트가 뭐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하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결과의 점검을 거절의 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과를 점검하면 점검하지 왜 거절의 원이라는 이름을 쓰셨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강의 중간 무렵부터 거절의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끄덕끄덕여지실 겁니다. 한번 이 모든 액션 노트와 거절의 원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처음부터 처음의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잘 여미시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소홀히 하시게 되면 단추가 잘못 끼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HMD 그룹에서 하는 이 기가 막힌 순서의 훈련을 빠뜨리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 훈련의 달인이 될 때까지 이 안에서 함께 나누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액션 단계예요. 오, 이렇게나 맞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자, 처음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1대1 미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1대1 미팅을 하실 때, 경청, 질문, 마이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2대1 미팅, 내가 스폰서님과 함께 2대 미팅을 갈 때는 정보 전달을 미리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스폰서님의 프로모션을 잘 해놓고 그리고 내가 초대하시는 분과 스폰서가 잘 연결될 수 있게끔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키워드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타이밍 맞게 2대1 미팅을 통해서 초대가 이루어지면 스폰서님께서 아마 이분의 상황에 따라서 MBA 초대를 할지, MSA에 초대를 할지, 랭크업 세미나, 매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하는 랭크업 세미나나 우리가 화요일이나 목요일 SBO 미팅,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이 미팅에 초대를 할 것인지를 아마 그 초청받으신 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초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아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에서는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후속 관리가 옵니다. 후속 관리에서 뭐니 뭐어디 가장 편안하게 후속 관리를 하는 방법은 홈미팅이에요. 그러면 홈미팅을 어떻게 하나라는 걸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홈미팅은 그분을 1대1로 마중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마중물을 하느냐. 시스템에 안착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내가 초대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막 시스템에 막 탁탁탁탁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홈미팅을 통해서 이분이 낯설어하지 않게끔 잘 마중물을 해서 시스템에 안착을 하고 시스템에 안착을 해서 이분의 결정이 결단으로 옮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이분과 함께 성공의 8단계를 함께 그려가면서 사업가의 자세히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꾸준히 이 안에서 적셔져 있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그리고 스폰서를 그리고 파트너를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그 안에서 혹은 스폰서를 통해서 배우고 혹은 파트너를 통해서 배우고 혹은 오늘 처음 만난 옆에 그 형제 라인 스폰서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게 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액션 단계 1대1 미팅부터 한번 그러면 나눠볼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아까 여기 보시면 시스템 안착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과연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시스템은 매뉴얼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이 페이지를 펼치면 아무도 없어도 이 시스템 안에서 매뉴얼을 펼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맥도날드 햄버거에 그 매뉴얼을 딱 펼치면 그 순서대로 하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그 맛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사업을 시스템 안에서 배우겠다 하면 여러분은 복제, 제대로 된 방향과 결을 맞춘 복제의 완성체가 되어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일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매뉴얼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도 단계별 액션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아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모든 경험을 나누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7월 17일 정중앙에 있네요. 그죠? 정중앙에 SBO MBSA 19기 4주차 액션 노트와 거절의 원가 SBO 실전을 오늘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실 거고요. 와,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면은 다음번에 MBSA가 돌아올 때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단계별 액션 매뉴얼의 1대1 미팅입니다. 1대1 미팅은 뭐니 해도 경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쓰여 있죠. 온전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듣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뉴얼이라고 했잖아요. 경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온전히 집중하시고 적극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그가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온전한 집중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라고 하면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쳐다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말씀을 하는 중간중간에 눈을 마주치면서 여기 보시면 적극적인 제스처 나오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며 그가 필요할 때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잡음을 차단하셔야 돼요. 어떤 잡음이냐? 핸드폰 울리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1대1 미팅을 나갈 때는 핸드폰을 아예 가방에서 꺼내지를 않아요. 미팅이 시작되면. 왜냐?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역지사지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위에 탁 올려놓고 이 스와치로 시계로 이렇게 막 알람이 울리면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내 이야기가 온전하게 전달되기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람 정말 내가 잘 마중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신다 그러면 핸드폰을 가방 안에 놓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경청이 잘 되면 좋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궁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장을 재진술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질문을 이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얘기는 이런 건가요?"라고 고객하고 그냥 다른 주제에 막 이렇게 엉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질문을 끌어와서 질문을 하면요. 상대가 좀 불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들은 게 이게 맞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요 내용들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피드백해 주면서 질문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참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셨구나.'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질문을 잘하는 게 공감의 하나의 핫 버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 안에 어머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신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저라면 그때 참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요. 무너지지 않고 그때 그 시간을 견딘 중요한 아니면은 어떤 그죠?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이 상황을 잘 아니면 그 깊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었던 어떤 다양한 그분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1대1 미팅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피드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1대1 미팅에서 내가 마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 마이 스토리 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피드백을 하면서 나의 마이 스토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뎌왔냐면요. 하면서 마이 스토리를 끌어가는 거죠. 생뚱맞게 내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 같은 피드백을 통해서 내 얘기를 연결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가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멜테크를 안 해도 '저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우리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나와 있을 때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감정 언어를 그녀의 감정 언어를 잘 캐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처음에는 안 돼요.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훈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훈련하다 보면 내가 예전보다는 참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저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1대1 미팅에서 제가 공감하는 거를 "감정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다음부터 그걸 끌어와서 마이 스토리를 하죠. 공감을 기반한 소재로 주제를 선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점검과 대안 제시를 하는데요. 요거는 그때 너무 이렇게 가볍게 현실 점검과 대안 제시를 할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보를 전달하고 나의 비포나 애프터 이런 모습들 가볍게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만날 약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대1 미팅할 때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글리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질려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 점검과 대안 제시를 하면서 가볍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가볍게 전달하면서 나의 비포 애프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약속 날짜와 장소를 꼭 잡아서 다음번 약속을 잡는 게 실제로 1대1 미팅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이 사람이 나와 만나는 거인 거예요. 그다음에 액션 단계에서
두 번째, 1대1 미팅과 2대1 미팅이 있습니다. 자, 2대1 미팅 정보 전달 STP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미팅은 마중물, 그리고 정보 전달을 하고 제품 경험, 내가 제품 경험을 한 것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1대1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하시면서 1대1 미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2대1 미팅으로 끌어오기까지 1대1 미팅을 2번 내지 3번을 계속 해봐 주시는 걸 여러분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폰서 프로모션을 할 무렵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나의 스폰서를 만나서 내가 변한 거, 그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스폰서를 만나서 그와 함께 이 일을 하면서 아,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을 통해서 나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나누어 주면 대개의 사람들은 아, 그런 사람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스폰서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2대1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2대1 미팅을 하게 될 때는 스폰서님과 내가 그 초청한 분들을 만날 때 명확한 역할 구분이 서로 말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그분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 오늘 이분과 만나면은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요. 스폰서님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호흡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분과의 상호관계의 이 밀접한 관계나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스폰서님이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명확한 역할 구분에 맞추어서 내가 그 행동을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아, 이 두 분이 참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와중에 서로가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눈높이 중심으로 어, 미팅을 가지셔야 돼요. 말의 속도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말이 빠르면 듣는 걸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젊고 뭔가가 행동이 빠릿빠릿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말을 빨리 해도 되지만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Z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 그냥 이분한테 2대1 미팅을 통해서 아, 이 두 사람 정말 분위기가 좋고 일체감이 나타나고 뭔가 모를 상호 보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다음에도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이 이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분의 용어로 그분이 이해하기 쉬운 그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로 최대한 2대1 미팅을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단어는 항상 픽스되어 있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클릭한을 설명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의 용어와 비유를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학습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어떠한 것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은 그 초대하신 분보다 더 함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이 앞에 있는 분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아, 스폰서님, 이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대가 좀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그렇게 서로가 호흡을 맞춰주시는 것이 2대1 미팅의 묘미입니다. 결국은 내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통한 2대1 미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생각 그리고 일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2대1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셔야 되는 것은 고객 눈높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 사람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일체감을 맛볼 수 있는 쿠션 역할들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폰서 마이 스토리의 현실 점검에 동참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기지 않고 나오는 돈의 필요함을, 가치를 깨달았어요. 라는 말 정도로 현실 점검에 동참해 주는 거죠. 맞아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많이 아파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이런 정도의 현실 점검 동참을 해주시는 거죠. 이 동참이 스폰서의 마이 스토리를 말을 끊어버리는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스폰서가 약간 이렇게 한숨 돌릴 때 내가 그 말을 맞아요, 스폰서님. 이렇게 이야기를 딱 쿠션 정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님이 어느 타이밍에 시스템 초대를 하는 말이 탁 나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7월달 시스템 일정표. 그것을 이렇게 옆에 있다가 딱 펴주시면서 스폰서님이 그 표를 보면서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인사를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펴서 개방형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때 어느 시간이 괜찮으신지, 월화수목금 중에 어떤 시간이 편하신지 이런 것들을 그분이 충분히 개방형으로 yes or no로 대답하기 아주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스폰서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끊지 않고 그가 잘 선택하실 수 있게끔 쿠션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액션 단계는 초대예요. 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시스템 일정표를 보고 스폰서님이 탁 해서 초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MBA나 MSA나 랭크업 세미나나 화요일, 목요일 SBO 미팅에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탁 훅처럼 자석처럼 훅 하고 그러면 그때 한번 제가 참석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갑고 행복한 마음의 표현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죠. 자, 볼게요. 초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액션 매뉴얼은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입니다. 사전에는 제가 7월 19일 날 랭크업 세미나에 그러면 오기로 했어요. 이분을 오늘 만났어, 낮에. 그래서 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랭크업 세미나로 제가 마침 토요일 날 오전에는 시간이 비네요. 너무 잘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19일 날 아침에 연락하시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라는 문자를 남기시고 아니면 전화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19일 날 랭크업 세미나까지 와주신다고 이야기해서 저 정말 행복했어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행동한 것에 기쁨을 나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밤은 기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19일 날 9시 40분 강남역 4번 출구 앞에서 만날게요. 이렇게 오늘 통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문자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띵동 하고 내일 반갑게 만나요. 라고 한 번 더 쿠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미팅 전 이탈 방지를 하는 사전 관리예요. 그리고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내고 강사 프로모션. 18일 날 저녁에 내일 만나요. 제가 내일 강의하시는 분들 이력을 조금 간략하게 올려놔 드릴게요. 하고 그분들의 지금 한나경, 송한영, 김희정 사장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짧은 이력을 이렇게 올려놔서 호기심을 어떤 사람인지 조금 그분의 이력들을 듣고 더 내가 참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끌어오는 사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일정표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게 줌인 경우에는 줌의 세팅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통화를 하거나 얼굴을 보고 줌 세팅을 미리 해주시라는 거죠. 요즘이야 워낙에 젊은 분들은 이미 줌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혹여라도 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오픈을 했는지
잘 핸들링할 수 있는지를 꼭 사전에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서를 MBA 과정에 오셨다 이러면은 MBA 하기 전에 어떤 책들이 필요한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다 전달을 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딱 우리 시스템에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끝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관계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어 초대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공감 피드백을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애프터를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할 때 애프터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한 애프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말 그때 오셔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하면서 공감 피드백을 나누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사후 관리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MBA나 MSA 같은 경우에는 함께 경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분의 편안한 공간에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해도 되고 "제가 댁으로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3의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함께 듣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액션으로 연결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댁으로 그분의 가까이 그분로 가서 모습을 보인 나의 성의를 그 사람이 감사해 하기 때문에 "아 나 다음번에는 2 주차 강의는 안 들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가 되었을 때 사전 관리, 사후 관리 이거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미팅 전에 이분이 마음이 바뀌지 않게끔 이탈을 방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액션으로 연결할 수 있는 훅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분이 초대되어졌을 때 초대를 에 변심이 생겨서 나타나지 않거나 줌에 오지 않거나 내 연락을 당일날 전화했는데 뭐 강의하기 막 10분 전에 전화했는데 내 전화 안 받아. 이래 버리면 나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남편이랑 밥 먹으러 나왔는데." 이래 버리면 여러분이 미팅 전에 이탈 방지하는 액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초대하신 분이 공감 피드백 나누고 함께 경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딱 클로즈가 되고 나면 전화하셔서 "어머 누구누구님 얘기하시는 거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장님 MBA 꼭 참석해 주시고요. MBSA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중간에 월요일쯤에 거기 가는 일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만나서 차 한잔하면 어때요?" 이렇게 나눠서 중간에 그분과 또 만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다음 액션으로 연결되기가 참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액션 매뉴얼입니다. 자, 다음은 액션 단계에서 후속 관리예요. 자, 이분이 MBA를 그렇게 해서 4 주차를 다 들으시고 MBA로 훅 하고 넘어오면 좋지만 넘어오지 않고 MBA, MSA 그다음에 랭크업 세미나 한 번 듣고 다음으로 넘어오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분과 함께 홈미팅을 하는 거죠. 홈미팅이 엄청 거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과 자주 만나는 고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가 볼게요. 음 홈미팅은 후속 관리예요. 홈미팅의 장점은 뭐냐면요.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그분이 가장 오기 쉬운 곳 우리 집에 오셔도 되고요. 내가 그분의 집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커피숍에서도 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이런 맨하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내가 이거 먹었더니 이러이러한 게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날 보니까 이런 강의하신 분들 있잖아. 그분은 요렇게 좋아져 모습 보여 드릴까요? 이분이 이 모습은 보여 드려도 된다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습이에요. 자 봐봐요. 어머 아까 그날 강의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친밀감 있게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로구나." 근데 이게 홈미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홈미팅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이게 홈미팅이면 이러한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유연하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자유롭게 그냥 엉뚱한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하하하하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여러 글리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 나는 먹고 있는 오메가가 있는데 여기 메라테크의 오메가 뭐가 달라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하고 "아 그거요?" 하면서 그분의 용어에 맞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오메가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다 그러면은요. 저희 이 SBO 그 목요일 날 오전에 제품 강의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오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강의를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머릿속에 많이 남을 거예요."라고 스폰서 그 강사 프로모션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콕 땡겨오는 거죠. 내가 홈미팅에서 다 설명할 필요 없다니깐요. 나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그분은 궁금증 나 들으려 그러면 제대로 전문가나 제대로 강의를 준비하신 분한테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요 그분한테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제 귀에 남는 단어들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용어와 그분의 환경이 이렇게 시스템에 익숙해지게끔.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바다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다 앞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강에서 이분하고 홈미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게 바다구나. 파도가 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점점 조금씩 파도의 맛을 보게끔 도와주는 건 거예요. 그게 용어와 환경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경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되게 낯설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세계인가?' 싶은데 그거를 처음부터 홈미팅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한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람들한테 멜라테크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거부감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가 이 용어와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홈미팅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면 나 할 수 있겠네.'라는 얘기가 부지불식간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다음은 홈미팅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인사와 소개를 하는 건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사는 수원에서 활동하는 한나경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30 년간 간호사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좀 탄력 있게 대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점점 익숙해지게끔. 그러면서 제품과 사업에 대한 소개는요. 정말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진행하시는 분이 진행은 친근하고 유쾌하게 하시는 건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소개는 짧고 핵심만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례를 주로 나누시는 거죠. 호기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져?" 라고. 아이 그 얘기는 저기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화요일 날 저녁이에요. 이렇게. 아니면은 경험담과 사례를 나에게 내가 좋아졌던 거는 정말 마음을 제가 이렇게 좋아져서요. 저 정말 눈물 나게 좋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요. 엄청 추위와 사투를 벌였는데요. 제가 7 개월 먹었는데요. 추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 자유함은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모른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해도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이야기니까. 그걸 그분한테 정말 마음을 다하면서 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클릭한을 통해서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전달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사례를 나누시는 거고 막 제품이나 사업을 이게 너무 시간을 막 끌어가면은 사람이 질려 버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볍게 그리고 제품과 사업의 소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에다 초대를 하세요. 그분이 관심을 가시면 시스템이 다 있다라는 것을 프로모션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무리는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애프터이죠. 자, 아
우리 여기 뭐 박미진 님이 계시면 미진 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한 1시간 동안 나눴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저 예쁘다라는 얘기 말고요. 막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얘기를 나누면 하하하하 웃으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에도 홈미팅 수요일 날 할 건데 와주시면 제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레라이스 준비할 건데 제가 카레라이스 한 카레라이스라고 좀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가볍게 가볍게 나누어 주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머 카레라이스 먹으려고 한번 와봐야겠네. 어머 너무 감사하죠. 이런 얘기들이 가볍게 가볍게 홈미팅에서 오가고요. 근데요 오실 때 카레라이스 좋아하시는 다른 분 한 명 모시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마중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친근함들이 이 홈미팅 안에서 계속 그분과 라포를 쌓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건 거예요. 대단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홈미팅은 나도 하겠다 이거는 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애프터가 중요하다. 그분이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이 머리에 남았는지, 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지금 이걸 들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액션 단계에서 뭐니 뭐니 해도 시스템의 안착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에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성공의 8단계와 사업가의 자세가 시작되는 거죠. 시스템 안착은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시스템에 저는 일주일에 제가 부업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저녁 강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MBA를 계속 들어올게요. 목요일까지 들어오는 거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MBA를 반복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공의 8단계를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 안착하면서 이야기를 MBA를 통해서건 그럼 중간에 나랑 한번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성공의 8단계 이야기들을 계속 단계별로 하는 거죠. 대화로 나누기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성공의 8단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내가 이 시스템에 안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결단을 했다라는 거고 내 꿈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꿈, 니즈, 환기, 목표는 어떻게 자, 가까운 꿈. 자, 내 꿈이 나중에 정말 대단한 그 환경 운동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거라 그러면 지금 그 환경 운동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 자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그러면 그 가까운 꿈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결단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MBA, 화요일 날 MBA를 들어오기로 했다면 그 MBA를 들어오기 위해서 시간 관리 매트리스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2시간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적어도 4시간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들을 전략해야 되는지를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스폰서와 함께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시간들을 쪼개는 연습들을 같이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명당 상담과 초대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초대 훈련이 거절의 원이에요. 그리고 후속관리 홈미팅. 지금 이제 홈미팅을 하면서 스폰서가 하는 홈미팅에 먼저 참여해서 스폰서와 1대1 미팅을 먼저 1대1로 홈미팅을 먼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스폰서가 나를 데리고 홈미팅을 하고 내가 시스템에 안착할 때까지 홈미팅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스폰서에게 초대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진행자가 되어서 그걸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A의 누군가가 나왔을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초대를 받아서 스폰서를 초대하거나 내가 초대가 되거나 해서 이 홈미팅이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홈미팅이 다양한 홈미팅이 생기는 건 거죠. 이게 후속 관리가 많아지는 건 거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업은 관계가 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 유지의 기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 시스템의 안착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안착의 성공의 8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매뉴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꿈 니즈 환기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데요? 그 매뉴얼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대하고 여러분을 지금 스폰서링 하고 있는 스폰서님께 주세요. 꿈과 니즈 환기는 어떻게 하는지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좀 주셔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의 8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니즈를 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한 상담과 복제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시스템 안착을 하기 위한 사업가의 자세예요. 내가 1대1 미팅도 하고 2대1 미팅도 하고 초대도 하고 홈미팅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해 나가면서 시스템 안에서 이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외적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실행하는 거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 잘 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풀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요. 내가 가장 좋은 방법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루틴으로 나의 관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 자세는 성공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것은 꼭 그것을 그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표를 두고 목표가 가지 않았다면 다시 또 반복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 하고자 하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퍼펙트해서 누군가를 상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나의 허들들을 다 이렇게 열어 보여주면서 스스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면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평독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의식과 정직성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이 윤리의식과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폰서를 통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존중한다. 나라면 이렇게 안 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얼굴을 다 주면서 얼굴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그럼 적어도 내가 PD가 될 때까지 그리고 PD가 되어서 그 PD가 지속될 때까지 내가 이 시스템을 존중하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는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먼저 시스템에 안착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때로는 안 될 때도 내 파트너를 통해서 또 10억을 얻는 거죠.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밀고 당기고 안고 업고 가면서 이것을 관계 중심의 리더십으로 똘똘똘 뭉쳐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거절의 원입니다. 거절의 원은 점검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제가 빠르게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1대1 미팅을 갔어. 2대1 미팅을 갔어. 거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요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세요. 나의 어프로치 태도는 어땠는가? 진심으로 안부나 관심사를 이 사람한테 물었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는가? 설득이나 강요, 느낌 없이 기회를 소개했는가?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는가? 내가 잘 안 되는 건 뭔가? 라는 걸 체크를 해보는 건 거예요. 두 번째, 상대의 상태를 잘 점검했나? 상대가 너무 바쁜 시기고 스트레스 상황은 아니었나? 상대방의 니즈는 내가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춰서 접근했나? 충분한 신뢰관계 후에 어프로치 했나? 충분한 신뢰관계도 없는데 나랑 사업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랭크업 세미나에 갈게. 너무 반갑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이 체크리스트에서 뭔가 빠지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는 자세를 갖추면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꾸 어
오늘의 거절은 요거네. 내가 신뢰관계를 못했는데 어프로치를 했네.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신뢰관계를 만든 후에 그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자. 나경아, 달력에다가 적고 다이어리에다가 적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노력하는 건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덥석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다음번 제안 방식, 내가 제대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안했는가? 내가 그 말을 듣고 그건 네 좋자고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이 들게는 얘기하지 않았나? 상대에게 향후 어떤 도움이 될지 설명했나? 그걸 내가 빠뜨리진 않았나? 선택권을 그가 선택할 수 있게끔 대화를 이끌었는지, 내가 다 결정하고 대화를 끌고 가지는 않았나? 라는 것들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후에 그의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거절에 내가 감정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 사람이 나는 이번 주 랭크업 세미나 나 못 가. 그리고 나 그런 거 별로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막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막 이런 부정적인 한 거에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흔들리고 눈동자가 막 돌아가지는 않았나?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다음번 미팅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이후 관계를 이어갈 여지를 남기고 내가 그 사람하고 무엇인가 여지를 남겼는가. 그럼 그 여지를 남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가지 내가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두는 거. 거절의 원을 그리면서 내가 오늘 이 거절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이거였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폰서랑 거절의 원을 상담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이분을 만나고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폰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스폰서가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학습과 개선 점검이에요. 거절의 원인을 파악했는가? 이 사람이 시간이 없는데 관심이 없어서 왜 거절을 하는지를, 그리고 배운 점을 기록했는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 1대1 미팅을 통해서 거절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거를 하나를 배웠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했네. 내가 이야기하면 남들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것들이 더 학습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운 점을 기록하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운 점. 그 사람은 참 거절을 사람을 존중하면서 거절을 하더라. 나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 꼭 내 사업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마음에 담고 있어야겠다. 거절을 어쩜 그렇게 나를 배려하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건 거죠. 그리고 다음에 접근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은 좀 어감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의 타이밍에 맞춰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내가 아까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어. 이런 허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 그랬을 때 내가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뭔가 하나 유튜브 하나 틱 하고 날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내면서 밑에다가 그 유튜브의 내용을 썸머리를 해서 요 부분이 그때 네가 고민하던 부분과 어쩌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 너가 그때 그 고민했던 걸 이 유튜브에서 참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해주네. 덕분에 나도 이것들을 들어서 도움이 되었어. 이렇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내가 그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날 얘기했던 나의 문제들을 이 사람이 골똘히 고민하네, 나랑 같이 고민하고 있네 라는 걸 통해서 다음번에 그런 문제가 할 때 나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 인해서 그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점검 질문, 이번 어프로치는 편안하고 배려 있게 다가갔는가? 내가 적어도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불편하게 했다면 어떤 점에서 불편하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기록해 두시고, 자, 마지막 상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오늘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거절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거절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은 되게 많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오늘의 모습들을 이렇게 피드백해 볼 때 체크리스트가 정말 거절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요.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고 시스템 안에서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성장하고 내 모습이 딱 때로는 누군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파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 PD가 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PD가 반드시 여러분이 성장하고자 노력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자 노력하시고 실행하신다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매뉴얼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대로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보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이고 저걸 언제 다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내가 다 할 수 없더라도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PD가 됩니다. 그리고 PD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반드시 PD를 지속하게 되실 거예요. 지속의 힘을 키운 사람이 파트너를 지속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사업을 6년 7개월째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노하우, 저의 마음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